최민정이 밀라노 빙판에서 보여준 두 번의 추월에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은 이유,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소름이 쫙 돋는 순간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저는 이번에 진짜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2026년 2월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술이었고 드라마였고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대한민국 쇼트트랙에 살아있는 레전드, 빙판의 절대 여제. 최민정이 펼쳐 보인 두 번의 미친 추월은 그야말로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려한 비상 뒤에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전날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 하루 전인 14일, 최민정은 500m 경기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어요. 500m는 원래 그녀의 주종목도 아니에요. 장거리 스페셜리스트인 최민정이 팀 전력 보강을 위해 단거리까지 소화하려다 보니 생긴 결과였죠. 준결승에서 단 한 끗 차이로 결승 티켓을 놓쳤을 때 그녀는 빙판 위에 멈춰 서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믹스트 존에 들어선 최민정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팬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그 눈물의 의미가 단순한 패배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자존심을 짊어진 에이스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후배들과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무게였던 거죠. 최민정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 밀라노에서는 꼭 웃으며 끝내고 싶다고 다짐했었거든요. 그 다짐이 500m의 좌절로 흔들릴 법도 했는데 전설은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법이더라고요. 최민정은 그 눈물을 삼키면서 동료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우리에겐 아직 계주가 있고 1500m가 있어. 내가 더 힘낼게.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최민정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00m 실패는 그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계주 메달을 향한 거대한 모티베이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팬들은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미안해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전설이다라며 폭풍 같은 응원을 보냈고요. 그 응원은 밀라노의 차가운 얼음을 녹일 준비를 마쳤죠. 자,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이에요. 한국은 캐나다, 중국, 일본과 같은 조에 편성됐는데 조 2위까지만 결승에 진출하는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초반에는 서로 견제하면서 템포를 재는 탐색전이 이어졌어요. 캐나다가 선두로 나서고 한국은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기회를 노리는 전형적인 전술적 레이싱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10바퀴를 남긴 시점부터 진짜 쇼가 시작됐어요. 한국 쇼트트랙의 황금 세대 심석희가 최민정의 엉덩이를 힘껏 밀어주면서 터치를 했는데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라는 깊은 신뢰의 전달이었거든요. 오랜 시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들끼리의 교감이랄까요? 그리고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최민정이 왜 간민정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순간이 펼쳐졌거든요. 캐나다 선수가 인코스를 아주 미세하게 비워둔 0.1초의 찰나. 최민정은 망설임 없이 정광석화처럼 그 좁은 틈을 파고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플레이냐면요. 보통의 선수라면 충돌을 두려워해서 주춤했을 거리거든요. 근데 최민정의 스케이트 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얼음판을 깎아내면서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술 시전에 캐나다 선수는 완전히 당황하면서 밀려났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계석에서는 역시 최민정, 이건 예술입니다 라는 함성이 터져나왔죠. 이게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첫 번째 미친 추월이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예요.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6바퀴를 남기고 중국이 빈틈을 노려서 선두로 치고 나갔고 캐나다까지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한국은 자칫 3위로 밀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심석희랑 이소연이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버텼지만 중국의 견제가 정말 집요했습니다. 이때가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4바퀴를 남기고 마지막 주자로 다시 빙판에 들어선 최민정. 그녀 앞에는 중국과 캐나다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최민정은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두 번째 미친 추월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플레이거든요. 코너를 돌면서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원심력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크게 돌더니 직선 주로가 나오자마자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바늘구멍 같은 공간을 빛의 속도로 뚫고 지나간 거예요. 이 장면은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을 그야말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앞뒤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그 사이를 찍고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단순한 스피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플레이거든요. 상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수싸움의 메타인지,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몸을 집어넣는 담력, 거기에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한 블레이드 컨트롤이 결합된 월드 클래스의 정점이었어요. 이건 진짜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최민정이 다시 1위로 치고 나오자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최민정의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폭풍 질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요. 한국은 전체 1위로 결승행을 확정지었어요. 1994년 릴레한메르 대회 이후 9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연속이에요. 9연속.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아시겠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국내외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설 연휴 새벽잠을 설치면서 경기를 봤던 팬들은 간민정, 대민정을 연신 외치면서 찬사를 쏟아냈어요.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최민정이 다 했다. 추월 기술 미쳤다. 이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다. 최민정은 영원히 은퇴하지 말고 종신 국가대표 해달라는 애정 섞인 반응들이 줄을 이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500m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는데 개주에서 실력으로 다 갚아버리네라는 댓글이었어요. 전날의 아픔을 알고 있던 팬들은 최민정의 이번 활약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해외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쇼트트랙 여제가 다시 돌아왔다. 최민정의 추월은 쇼트트랙의 교과서 그 자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외 팬들이 그녀가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라 얼음 위에서 마법을 부리고 있다. 한국 개주는 최민정이라는 치트키를 가지고 있다며 경외심을 표했죠. 단순히 메달 색깔을 떠나서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쇼트트랙은 역시 급이 다르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각인시켰어요.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의 정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개주 준결승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뛰어난 개인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완벽한 신구 세대의 조화입니다. 최민정은 이번이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이에요. 그녀 곁에는 경험 많은 심석희도 있지만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 김길리 같은 파릇파릇한 후배들도 있거든요. 최민정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출전하는 후배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도 큰 자극이자 기쁨이다. 선배로서 다 같이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고 최대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게 진짜 리더의 자세 아닌가요? 실제로 이번 레이스에서 최민정은 김길리가 가장 편하게 마지막 질주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위치에서 터치를 해주는 노련함을 보였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팀이 이기는 판을 짜는 진정한 리더십이었죠. 후배들은 그런 선배를 보면서 두려움 없이 빙판을 달립니다. 웃으면서 끝내고 싶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히 메달을 따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이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치겠다는 진심 어린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최민정의 추월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좀 더 자세히 파헤쳐보면요. 쇼트트랙에서 추월이라는 건 단순히 빠르게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 선수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야 하고 코너에서의 원심력을 계산해야 하고 자신의 블레이드가 얼음과 맞닿는 각도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절해야 해요. 특히 최민정이 보여준 첫 번째 추월은 전형적인 인코스 돌파였어요. 캐나다 선수가 코너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순간 그 미세한 공간을 포착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플레이인지 아세요? 자칫하면 두 선수가 충돌해서 둘 다 실격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민정은 상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캐나다 선수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추월은 더 미쳤어요. 두 선수 사이를 뚫고 나간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이건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중국과 캐나다 선수가 동시에 직선 주로로 진입하는 순간, 그들의 속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순간적인 공간을 포착해서 파고든 거예요. 0.1초라도 늦었으면 충돌했을 테고, 0.1초라도 빨랐으면 공간이 없어서 막혔을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이에요. 최민정은 2014년 소치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레이스를 치렀어요.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떤 공간이 생기는지, 그 공간을 뚫고 나가려면 어떤 각도로 진입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그녀의 근육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감각적 지식 혹은 신체화된 인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민정의 멘탈이에요. 500m에서 결승 진출 실패한 다음 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보통의 선수라면 전날의 실패가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다음 경기에서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민정은 오히려 그 실패를 에너지로 전환했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경후 성장이라고 해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최민정이 딱 그랬어요. 500m의 눈물은 계주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환됐고, 그 에너지가 두 번의 미친 추월로 표출된 거죠. 이런 멘탈 관리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압박 상황을 이겨내면서 단련된 결과물이거든요. 최민정은 이미 평창에서도 베이징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국민의 기대, 메달에 대한 열망, 선배로서의 책임감. 이 모든 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을 텐데 그녀는 그때마다 결과로 답했어요. 밀라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500m 실패 후 이제 최민정도 끝났나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계주에서 그 모든 의심을 단 한 번에 날려버렸죠. 이게 진짜 챔피언의 멘탈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쇼트트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번 경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이에요.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엄청난 메달을 쓸어 담았거든요. 특히 여자 계주는 한국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에요. 1994년 릴레한메르부터 시작해서 9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기록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뜻이거든요. 선수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그 전통과 기술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김기훈, 전희경, 진선유 같은 레전드들부터 시작해서 진선유, 최은경, 심석희를 거쳐 지금의 최민정, 김길리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단순히 개인의 재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엔 한국 쇼트트랙의 시스템이 있어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선배가 후배에게 전수하는 노하우의 축적이 있는 거죠. 최민정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녀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포츠 강국의 저력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 평창 이후 8년 만에 금메달 탈환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평창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이었잖아요. 홈에서 따낸 금메달의 가치는 특별했죠. 베이징에서는 은메달에 그쳐서 아쉬움이 컸는데 밀라노에서 다시 금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한국 쇼트트랙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최민정 개인으로서도 이번 금메달은 엄청난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녀는 이미 평창에서 1500m 금메달을 땄지만 계주 금메달은 아직 손에 쥐지 못했거든요. 만약 밀라노에서 계주 금메달을 따낸다면 그녀의 커리어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게 될 거예요. 지금 대표팀의 분위기는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최민정의 완벽한 컨디션, 김길리의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심석희의 노련한 운영이 하나로 뭉쳤거든요. 이소영까지 가세해서 4명의 선수가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준결승에서 보여준 그 미친 추월 능력이 결승에서도 재현된다면 8년 만의 금메달은 결코 꿈이 아니에요. 최민정은 준비한 것만 후회 없이 다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후회 없이 달리는 날 전광판의 맨 윗자리에는 언제나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승 상대는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개최국 이탈리아예요. 각자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죠. 캐나다는 전통적인 쇼트트랙 강국이고 네덜란드는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답게 빙상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최민정이 있어요. 그리고 최민정에게는 동료들이 있죠. 이 팀워크가 한국의 가장 큰 무기예요. 준결승에서 보여준 것처럼 4명의 선수가 완벽한 호흡으로 바통을 터치하고 각자의 역할을 100% 수행한다면 어떤 상대든 이길 수 있어요. 특히 최민정의 추월 능력은 게임 체인저예요. 설령 중간에 순위가 밀려도 최민정이 빙판에 나서는 순간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준결승에서 2번이나 보여줬잖아요. 그 미친 추월 능력을요. 상대 팀들도 이제 최민정을 경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심리전이 중요해져요. 상대 팀들이 최민정을 의식하면 할수록 그들의 레이스는 위축될 수 있거든요. 최민정이 나오면 어떻게 막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그들의 집중력은 흔들려요. 이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가 가진 위력이에요. 반면에 한국팀은 최민정을 믿고 각자의 역할에만 집중하면 돼요. 심석희는 초반 템포를 잡고 이소연은 중간 구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최민정은 결정적인 순간에 추월을 하고 김길리가 마지막 질주로 마무리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간다면 금메달은 우리 거예요. 근데 말이죠. 스포츠에서 100% 확실한 건 없잖아요. 빙판 상태의 당일 컨디션, 심지어 스케이트 날의 미세한 차이까지 모든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원해야 해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을 후회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죠. 19일 새벽 4시 50분경 전 국민이 숨죽이고 경기를 지켜볼 거예요.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 새벽의 함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최민정의 불굴의 정신을, 그리고 팀워크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500m의 눈물을 닦고 3000m의 영광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최민정. 그녀의 발끝에서 시작될 금빛 기적을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요. 준결승에서 보여준 그 2번의 추월은 예고편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본편은 결승에서 펼쳐질 거거든요. 최민정은 이미 증명했어요. 자신이 왜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에이스인지, 왜 후배들이 그녀를 믿고 따르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지를요. 이제 남은 건 결승에서 그 증명을 완성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날 눈물을 흘린 선수가 다음날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한가요? 이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인데 최민정은 이걸 현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결승에서 만약 한국이 금메달을 따낸다면 그건 단순히 4명의 선수가 빠르게 달린 결과가 아니에요. 30년이 넘는 한국 쇼트트랙의 전통,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준 노하우, 그리고 최민정이라는 절대 에이스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스포츠의 아름다움이에요. 개인의 영광과 팀의 승리가 하나로 어우러지고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혁신이 만나고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최민정의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한국 쇼트트랙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어요. 준결승에서 보여준 2번의 추월은 이미 전설이 됐지만 결승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는 그 전설을 뛰어넘는 신화가 될 거예요. 19일 새벽, 우리는 다시 한번 간민정을 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함성은 밀라노의 아이스케이팅 아레나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한국 쇼트트랙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최민정이 빙판 위에서 보여주는 건 단순히 빠른 스피드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이고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팀워크예요. 이 모든 가치가 응축된 4분 30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는 끝났어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됐고 우리는 응원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건 빙판 위에서 펼쳐질 마법 같은 순간을 목격하는 것뿐이죠. 최민정의 스케이트 날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500m에서 흘린 눈물은 개주 금메달이라는 눈부신 보석으로 승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목격하게 될 거예요. 최민정이 최민정한 순간을, 한국 쇼트트랙이 한국 쇼트트랙한 순간을요. 이게 바로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감동과 전율, 희망과 영감,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감이죠.
최민정과 동료들이 만들어갈 그 찬란한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새벽 4시 50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태극 마크를 달고 빙판을 누비는 4명의 전사들. 그들의 스케이트 날이 그려낼 궤적은 분명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특히 최민정이 보여줄 퍼포먼스는 쇼트트랙 역사책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레전드가 될 거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